반갑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공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경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죠? 요은품. 요은품에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것이 있어요. 요은품에 뭐가 계속 나옵니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요거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경을 하고 계신 분들은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지,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그걸 잘 알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잘 쓰고 있죠. 요즘은 젊은이들이 뭐가 유행이냐면은 좋은 책을 자기가 그 노트에다 써는 거, 사경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필사하는 것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 사경 노트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많이 만들어 놨다? 가져가서 아들, 며느리, 손자 다 줘라. 그렇게 하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 말고, 약간 마이크 울립니다, 지금. 자기 말고 다른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다 한 권이라도 준 분 손 들어 보세요. 한 권이라도. 네. 손든 분이 너무나 작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오늘 더 가져가실 걸로 하고 많이 내놓으세요. 사경 노트를 오늘 많이 내놓으세요. 지혜로운 공존은 제가 왜 이 주제를 생각을 했냐면은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렸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많은 정상들을 또 기업가들을 모아놓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대회를 잘 치렀습니다. 잘 치렀는데 제가 그 대회를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원불교가 아니 우리나라가 뭐가 된다고 그러셨습니까?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선은 어변성룡,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그 엄혹한 시절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못 살던 어려웠던 시절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대단한 나라가 될 거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한 분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좀 세계에 알려지는 것이 한국 전쟁하고 그 다음에 88 올림픽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 하면 뭐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런 질문을 했죠. 외국에 갔을 때.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다 이렇게 하면은 88 올림픽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나라가 세계에 유명해진 게 아니 그거는 뒤에고요. 2002년에 세계 월드컵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때 4강에 들었잖아요. 정말 4강에 들 거라고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고 늘 경기를 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못 먹어서 체력이 약하다, 뒷심이 부족하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운동을 하더라도 뒤에 가서는 아이고 얼마나 버틸래나 그런 걱정을 했는데 4강에까지 들게 된 것은 정말 축구를 잘해서만이 아니라 그 응원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 응원하는 대한민국 하는 그 소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때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코로나를 잘 대응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명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 물론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도 유명하긴 해요. 유명하긴 했는데 그것은 놔두고 올해 에이펙 정상회담, 경제인 회담 이 시간이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그 사람들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나 기업인들이나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젠선황이나 이재용 그런 분들이 깐부 치킨에서 그 치킨을 먹는 모습, 그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공유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기업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약간 우리가 산업공상이다 그래서 상이 4번째잖아요. 4번째, 사가 1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점점 바뀌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약간 뭐 해서 돈 벌었는지 몰라 쫄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에이펙 회의는 물론 기업가들이 주가 돼서 하는 것이지만은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된 게, 저는 이 회의 있기 전에 이 세상이 하나가 되려면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3명이 있다 생각했어요. 그 3명이 누구겠어요? 트럼프, 시진핑, 푸틴, 이 3사람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다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푸틴은 안 오긴 했지만은 이번에 에이펙 때 시진핑도 트럼프도 굉장히 만족해서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변화, 그것이 곧 되겠구나, 그런 좋은 생각, 감사하고 반가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인은 정치인 일을 하고 기업가는 기업가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토록 크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애써주신, 물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기업가라든지 돈을 버는 일에 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면은 그것이 내 돈이 아니지만 참 감사하다, 잘하신다,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죠. 그냥 너무너무 빨라지는 것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할머니가 01 반공일 이렇게 했어요. 토요일은 반공일, 일요일은 공일. 그러면은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그게 긴지 몰라요. 길어가지고 반공일도 길고 공일도 길고 그래서 한참 놀다가 이제 월요일도 해서 학교를 가고 그랬는데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주말이 길다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짧아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그 연세가 드신 9학년 정도 되신 그런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주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법회를 나오니까 일요일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법회를 안 나오신다면 이게 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법타원님이 지금 이제 법타원님 법사님이 부부 중에서는 우리 교당에서 제일 어른이에요, 연세로. 그러면은 이분들이 태어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같은 세상이, 한 사람이 경험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 6.25 때는 쌀이 없어서 배를 골았다 그러면 쌀이 없으면 라면 사 먹지 그랬냐고 이런다는데, 아무튼 그보다 더 심하게 변했잖아요. 그렇게 변해가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냐. 가자지구 전쟁에서 보셨죠.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냐. 욕심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한 대에서 끝나지도 않아요. 그런 원수를 많이 맺어놨기 때문에 더 많은 세월 동안 그 원수를 주고받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 공존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원불교 교리 중에서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사은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이 모든 사람들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마스 사람이나 다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전쟁을 해서 무기로 죽이고 이런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의 근원이 되는 은혜로운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든 종교 중에서 자비나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서로에게 존재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 대종사님이시거든요. 얼마나 참 대단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롭고 선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그 은혜로운 관계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정말 아까 우리가 성가에서 불렀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인과 보응의 이치, 그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존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내 자신이 자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신이 힘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힘이 없다면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더라도 내가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뭘 하려고 합니까? 남의 마음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마음은 놔두고 남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서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그 갈등을 없애려고 한다면은 내가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공존을 하려면은 자기 자신이 먼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안내할 때 뭘 하죠? 만약에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면 선반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옆 사람을 씌워주라 그래요? 자기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옆에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자기가 살아야 옆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쓰고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다가는 같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옆 사람을 산소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게 해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공존하려면은 건강한 경계를 잘 설정을 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옆 사람하고 함께 살려면은 내가 너무나 못 견딜 정도로 힘이 드는 일이 있다면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힘들어서 너를 도와줄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야죠. 자기에 대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도와줄 수 있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가 나 돈 100원만 빌려줘 이렇게 하면은 내가 100원이 있으면은 빌려주면 되죠. 그런데 빌려줄 때 마음은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야 빌려주는 거예요.
이 다음에 100원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돌려주면 계속 내 100원, 내 100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빌려주고 또 정말 친구가 100원 빌려줘 그렇게 하는데 내가 100원이 없어. 나는 10원밖에 없어.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100원이 없어. 10원밖에 없어. 그 10원도 내가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못 빌려줘. 이렇게 분명하게 나의 처지와 환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은 지금 나는 그게 어려워. 또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죠.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내 마음이나 내 몸이나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결국은 자기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건데 옛날에 유방과 항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방은 동네 깡패 그런 정도 사람이고 항우는 엄청 부잣집 가문이 권문 세가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유방은 사람들을 썼어요. 주변에 인재 등용을 잘 했다는 거죠. 그때 쓴 사람이 장량이라든지 한신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썼어요. 자기 힘이 없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내 힘을 보충할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힘을 길렀어요. 그런데 항우는 정말 힘이 장사고 또 좋은 가문이고 그렇지만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내가 좋은 가문에서 돈 많은 집에서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자력을 길러야 되고 그래서 대종사님은 자력 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내 자력이 부족하다면 내 자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한 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100%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중에서 내가 부족한 점은 내가 부족한 점은 요거다. 나는 노래를 잘 못한다. 그러면 노래 잘하는 사람을 두고 내가 요리를 못한다. 그러면 요리 잘하는 사람을 두고 내가 셈에 박지 못하다. 그러면 셈에 밝은 사람을 두고 이렇게 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옆에 두어서 나의 힘을 길러야 된다. 자력을 양성해야 내가 스스로 서 있어야 옆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짐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으려면은 반드시 나의 자력이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이 나를 도와준다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또 괜찮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축을 해준다면 젊은 내가 이제 좀 힘이 없어 그래서 옆에서 부축을 해주면 고맙습니다 이러면 되지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축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부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축이라든지 경제적인 부축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만큼 주고받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내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역지사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힘이 좋아, 자력이 충분해. 그런 사람은 약간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만심이 생길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하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다른 마음이죠.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서 자란 우리들이 그 현재의 다른 사람하고 공존해서 잘 살려면은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 이제 제가 아침에 일요일마다 밑에서 서서 이렇게 뵈면은 오시는 분들이 다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부축을 해드려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반갑게 인사만 해도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손도 잡아드리고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죠. 그때에 그냥 예를 들면은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내리실 때 안 잡아주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자꾸 제 마음은 어떤 거냐면 아이고 부축을 해드리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아이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과도한 거다. 안 맞는 거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말 부축이 필요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꼭 부축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남아프리카에서 넬슨 만델라는 정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젊어서 변호사였어요. 젊어서 변호사였는데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는 흑인들 특히 남아공에서는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백인 다 유럽에서 와가지고 거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흑인들은 거기 살던 사람들인데 백인들이 흑인들을 괴롭히는 일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델라하고 친구 3명이 그 사람들을 못하게 하려고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그 감옥에서 만델라는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그 중에서 18년 동안은 로빈 아일랜드라고 그 망망대해에 있는 섬이에요, 섬. 제가 이제 거기를 가보게 됐는데 가봤더니 감옥이 막 여러 사람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감옥인데 만델라만 가둘 수 있게 그렇게 조그마한 감옥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뭐 그 옛날이기도 하니까 도저히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배 안 타면은 갈 수가 없는, 헤엄쳐서 올 수는 도저히 없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18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했고 또 그 뒤에는 나와서 하기는 했지만 역시 감옥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풀려났잖아요. 풀려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그토록 오랫동안 구금한 그 백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지금 뭐 가자지구 전쟁 같으면 죽이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런 복수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백인과 흑인이 공존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죠. 되어가지고 흑백 갈등을 줄이는데 역할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겁니다. 물론 만델라 뒤에는 흑인들이 그동안에 백인들에게 억압을 당하면서 교육받지 못한 흑인들이 많았어요. 그 흑인들이 정부의 요직에 들어가다 보니까 남아공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런 것은 안 된 것이지만 만델라를 보자면은 정말 자기가 그때 흑백 갈등 속에서 너무 비참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 것을 생각해서 백인을 괴롭히지 않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를 미뤄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 주는 거 그런 걸 말합니다. 제가 이제 전화 때문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준사님이 사회 볼 때마다 모든 사회자가 그렇게 해요. 전화를 끄시오 하면 그때 꺼주면 좋은데 잘 안 꺼져.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만약에 대기업의 회장이라면은 끄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놔둬야 되는데 끄도 괜찮아요. 왜 옛날에 한석규가 스님하고 대밭을 거닐면서 하는 광고 생각나세요? 휴대폰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거를 우리도 해봐요. 해보기로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마음을 생각해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입정을 할 때 카톡 이렇게 와요. 그러면 옆 사람이 카톡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좀 꺼줘요. 도와줘.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내 마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은 충분히 다른 사람하고도 공존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은 협력하는 지혜입니다. 협력하는 지혜.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익산 총부를 건설하시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진타오님 가정이나 또 많은 전무 출신 가족들이 총부 군내에서 살았어요. 살고 어떻게 했냐면은 공동체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출가 재가가 따로 구분이 돼 있지 않고 다 같이 공동 출nhập 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 군내에서.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공동체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죠. 출가들만 총부 안에서 살고 재가들은 나와서 살고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하고 자식들이 옛날에는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4대가 같이 많이 살았어요. 이제 더 한 대는 5대가 사는 집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부부만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부부만 같이 살고 자녀들이 어릴 때는 같이 사는데 나이가 들면은 결혼을 안 해도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해.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이 가족도 공동체 생활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생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에 자식들이 오면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반갑기도 하지만 자식이 와가지고 어머니 고춧가루 어디 있어요? 마늘 어디 있어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놔둬라 내가 할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도 자주 오지 않으면 손님 같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지만 그래서 그냥 아이고 이번 설에는 그냥 나 혼자 할게. 너도 저기 거기서 편하게 쉬어라. 오다 가다 힘드니까. 오다 가다 힘드니까 이거는 핑계고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오는 것이 내가 힘들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조차도 공동체의 생활이 약간은 이제 허물어진 가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갑기는 하지만은 귀찮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도문에서 우리 이리교당 교도들만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온 지구촌이 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기도문이 돼 있어요. 그 기도문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이 세상은 그냥 엄청 낙원이 됐을 거예요. 광대무량한 낙원이 이미 됐을 거예요. 근데 아직 광대무량한 낙원이 덜 된 것은 그 기도문의 내용이 다 실현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대종사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은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이죠. 나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너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이런 회상이 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원불교의 목표예요. 그래서 개교의 동기에 보면은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어디로 어떻게 하자고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것이 바로 동기다 이렇게 하셨어요. 원불교를 내신 대종사님의 동기가 우리가 원불교를 신앙하는 동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불교에 오시면서 동기를 뭘로 생각하고 있냐? 잘 보셔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옵니다. 라고만 생각하면은 대종사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뜻을 다 알려면은 나를 비롯한 온 세상이 다 평화롭고 행복한 낙원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원불교를 믿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지자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원불교 오니까 다른 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죠. 아무튼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한, 듣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여기 와서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불교가 좋고 원불교 신앙하는 이유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갈등이 많지만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지만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빌 게이츠하고 스티븐 잡스하고 그 두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거물이죠. 컴퓨터 업계에서는 최고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협력을 했어요. 어찌 생각하면은 경쟁 관계일 수 있잖아요. 삼성하고 SK는 둘 다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우리 가게 옆집에 똑같은 가게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걱정이 되는 점이 있죠. 우리 가게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서로 협력을 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젠선 황이랑 깐부 치킨 집에서 회동을 한 거, 그것도 그런 효과를 가져왔거든요. 협력을 하는 것이 더 잘 살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서로 협력을 해갖고는 훨씬 더 좋은 회사를 더 키우게 된 것과 마찬가지죠. 정말 지금은 너무 치열한, 경쟁이 치열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 치열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공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여야 될 텐데,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공존해야 될 텐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매일 아침 연불자선, 아침 저녁으로 연불자선하고 또 뭐를 합니까? 그거 할 때 심고를 올리죠. 요즘은 이제 반백일 기도 기간이니까 다 기도를 하실 텐데, 심고를 매일 올리실 거예요. 올리시면서 그 심고문 보면은 우리가 법회 끝에 하는 그 기도문, 정산 종사님 설명 기도문, 그것이 심고의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으로 하시면 되고, 또 그게 잘 생각 안 나면 우리가 반백일 기도문에 있는 거, 그 내용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그걸로 심고를 해도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고, 그리고 나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내 마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자력을 기르는 거죠. 마음의 자력도 길러야 되고, 육신의 자력도 길러야 되고, 경제의 자력도 길러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낮에 사람들을 만날 때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도님들 보니까 서로 돕고 또 카풀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 혼자 와도 그 기름을 다 드는데 한번 태우고 오면 더 좋잖아요. 내가 복지를 기회를 주신 친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낮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역지사지를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관계를 좋게 하는, 지혜로운 관계를 맺는 그런 방법을, 그런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원불교 신앙을 하셨나? 그 생각이 드는데, 이 세상에 너 혼자 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 어리니까 다 좋아요. 그렇게 합니다. 과자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좋은 거 내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그 과자 만드는 사람, 좋은 뭐 장난감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죽고 없으면은 누가 그걸 만들어주냐? 그러니까 애들이 그럼 못하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삶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사은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옆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 아유 나 좀 양보해 주지 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니까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작은 나라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그렇게 된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것이 그 고래들이 조금 조용해지면 새우등도 안 터지고 더 편안해질 걸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들도 옆에 있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잘 삽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